여러분 황하, 이제 바쁘고 복잡한 일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영상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는 해외 사례를 보고 매수하는 주식입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미국 주식시장에 최근 큰 변화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50조대 회사가 한 번에 76조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게임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심심해서 82조를 태운 것은 아니겠지요. 타짜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보고 메타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 게이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겠지요. 요즘 주식시장에 조 단위로 된 금액을 자주 봐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블리자드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낸 82조는 사실 2021년 한국 국방 예산이 52조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도 블리자드 게임 회사 하나가 더 비싸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의 1년 나라 예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게임 회사가 대한민국 국방 예산 보다 비싸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게임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도 몇 차례 영상으로 만들었던 넷마블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무려 1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넷마블도 시가총액이 10조 근처에 있으며 코스피 40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주식이지요. 최근에 성장주들, 특히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막 배당금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가는 52주 최저가 근처에 가까운 상태이지요. 황금 주식 영상으로 넷마블을 다시 리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아도 매출액이 매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5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덩치라고 할 수 있는 자본 총계 역시 계속 증가 중인 회사입니다. 지금 표에는 잘려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의외로 영업이익률이 10% 근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낮다는 점과 5만 %가 넘는 매우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어서 재무제표상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상승 추세보다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면 10점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 황금 주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온라인 PC 게임 시절부터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던 넷마블은 2017년에 상장된 이후 상장 초기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높았다가 2020년 바닥을 다진 뒤 BTS 지금의 하이브 주식 효과로 20만원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 장기 횡보 구간에 있는 상태이며 52주 최저가 근처 구간이지요. 오늘은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동평균선 121선과 200일선 아래에 위치한 주가입니다. 종목에 사랑에 빠지면 안 되지만 넷마블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중간에 수익을 몇 차례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일봉 차트상으로도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2020년처럼 재미있는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2021년에는 15만원과 10만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장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1년, 2년 이상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횡보가 길면 길수록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투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재무적으로 좋은 종목은 횡보가 길어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 구간에 계속 추가 매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넷마블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올라온 뉴스를 보면 NTP 소식에 넷마블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뉴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NTP를 통해 신작과 새로운 사업 전략이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답니다. 거기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그 예상에 대한 근거로 대체 불가 토큰 NFT 전담 연구 개발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서
이어서 블록체인 게임 기술력을 보유한 아이텀 게임즈를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P2E로 유명한 미르4를 만든 위메이드 주식을 기억하시나요? 1월까지만 해도 2만원이 되지 않았던 주식이 지금은 13만원대, 최고점 24만원이었죠. 그런 것을 보고 넷마블을 보면 위메이드처럼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NC소프트 주식은 황금 거북이가 관심을 가질까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게임 황제 자리를 지켜왔던 NC소프트는 배당도 지급하고 있고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는 상태이지요. 자, 그럼 황금 거북이가 넷마블과 함께 NC소프트도 매수를 할까요? NC소프트는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2020년 같이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했지요. 그러다가 2021년 악재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폭락을 합니다. 주봉 차트상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이탈을 한 상태이지요.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100만원이 넘는 황제라고 불렸던 주식 그 NC소프트는 9월 13일에 올린 영상처럼 52만원 정도는 내려와야 제가 매수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왜 52주 최저가 근처에다가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밑에 있는 주식인데 52만원으로 주가가 더 하락해야 황금거북이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까요?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믿음이 가겠지요. 무조건적인 황금거북이 추종 매매는 언제나 금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추가 하락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악재 발생 이후 8%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지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소비자 과금 구조를 변경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면 당연하게도 매출액이 하락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하겠지요. 황금거북이의 넷마블 투자 노트를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NC소프트보다 더 해외 매출에 집중을 해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과 매우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 둘 다 높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에 있으며 52주 최저가 근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 규제가 아직도 높다는 것과 중국의 게임 산업이 규제를 받아 풍선을 눌리면 다른 쪽으로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한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황금거북이가 재무제표 8점, 재무 안정성 10점, 오랫동안 주주들이 배당 가지고 뭐라고 해서 그런지 배당 지급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3점입니다. 저평가 구간이라서 8점, 미래 성장성은 9점을 제시합니다. 만약 배당 지급까지 꾸준하고 높았다면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황금거북이는 넷마블을 지지선에 매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과 투자 의견이며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황금거북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황금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